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약 한두 제쯤 다려먹지 않아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소비가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한약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오늘 스튜디오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재단을 책임지고 계신 이응세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EBS 초대석에 예.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 그대로 한약과 관련된 뭔가를 진흥하는 일을 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주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하니까 이름 때문에 한약만 연구하고 진흥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의학을 진흥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약.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의학의 뜻을 보면 한의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방 의료 행위, 그렇죠. 또 그 치료에 아울러서 행하고 있는 한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을 이제 한의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런 한의약을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화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이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약간 지금 충돌이 벌어지는 게 한약 먹고 한의학 침하고 이런 거 하는 나라가 한국, 중국, 북한 정도 아닌가요? 근데 그걸 수출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서양의학적인 치료라든 것들이 이제 한계에 어느 정도 부닥치면서 전통적인 의학, 그 자연적인 치료법을 통해서 질병을 극복을 하고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학문으로서 전통의학적인 치료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전통의학 산업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왜 헬스케어 산업,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그 헬스케어 중에 아주 중요한 분야로 한의학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서양 사람들도 그럼 이제는 많이들 찾습니까? 엄청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그 한의학 관련한 전통의학 시장을 보면 규모가 한 240조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0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과 비교를 해보면 240조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컸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WHO에서 예상하기로는 2050년 정도가 되면 한 5,500조 정도 단위로 확대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240조인데 5,500조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급성장이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로군요. 자, 그러면 그 240조 중에 대한민국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쉽지만 그 전 세계 그
전통의학 시장 중에서 예. 그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어. 그래서 중국이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예. 아쉽지만 한국은 한 3% 정도 3%.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세계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산업화를 하는 기관들이 네, 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서 이 시장에 우리가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지 이런 세계적인 시장을 저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20%인데 1등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3%밖에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고. 예. 근데 저는 좀 아까 이거 한의학 이거는 중국, 한국, 북한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뭐 한 10%, 15% 하는 나라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한약 제제 관련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일본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일본은 완전히 서양의학으로 다 통합돼 버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실제 서양의학으로 통합은 돼 있지만 예. 그거에 관련된 산업적인 그런 측면들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한약을 현대화해서 제재화해서 만드는 그런 산업들은 아주 발달이 많이 일본이 돼 있습니다. 예. 실제 시장 규모로 보면 그 1조 4천억 원 정도 시장 한약 제재 시장만 1조 4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 이 일본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약 제재 시장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103조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 한 3천억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240조는 한의약을 다 합한 거고. 그렇죠. 전통의학 시장을 전체를 말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약 건 제재. 한약 제재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본이 또 있고. 예. 또 있나요? 또 전통의학 시장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예, 아유르베다라 해서 이런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학 치료법들 그것들이 이제 치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천연 물질이라든지 또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중국, 한국 정도겠거니 했던 게 참 문외한이었군요. 뭐 꼭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도. 이 월의학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 한의학처럼 전통의학을 가지고서 실제 침도 놓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의학 입문이라든지 예전 고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실제 환자 치료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약을 가지고 뭔가 전 세계에 통용될 제품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의학에 관련된 그 표준화. 그렇죠. 과학화. 또 그것에 관련된 연구 개발.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치료가 된다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어야만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치료를 하게 되면 안전성을 담보하고 맞아요. 이것에 대한 유효성을 우리가 밝혀줘야만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양약 아스피린 먹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듯이 이 어떠한 한약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뭐 혈전이 개선이 된다든지 또 다른 심장 질환이 치료된다든지 하는 그런 근거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양약 가운데 이게 신약 개발 산업 이 산업 전체를 바이오 산업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뜨겁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약 제제라는 것도 결국은 그럼 기본적으로 성분의 표준화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성분이 어느 증상에 어떤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유통시킬 수 있는 산업화의 과정까지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빅히트 상품이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 같은 재단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주기적으로 생산서부터 이
관리 네. 그것을 통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을 입증하는 네, 그런 네. 과정들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약방의 감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감초라고 하는 것도 이 토양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뭐 기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 좀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이제 감초고 예. 또 겉으로 보면 이제 인삼인데 예. 그 인삼이라든지 감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유효 성분 우리가 흔히 전문적으로 이제 지표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지표 물질의 양은 다 각양각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인삼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인삼에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인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양은 훨씬 더 멋있고 더 좋지만 실제 그 유효 성분은 많이 포함이 되지 않는 네. 이런 약재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이게 약효는 별로 없는데 비싸게 사는 것도 있겠군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균질화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약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균질화 한다는 거는 우선 재배 과정부터 다 일일이 그렇죠. 통제합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약재에 대한 종자에서부터 종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과처럼 백화수호 사태가 벌어져서 뭐 약을 다 건강식품을 다 반납하기도 맞아요. 하고 백수호 사태. 그렇죠. 네. 백수호라는 것들이 이제 백화수호라고도 하고 또 그것에 이제 비슷한 종자 겉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업 우피소라는 약인데 그게 이제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종자 상태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도 이게 백화수호인 줄 알고 심었는데 최종적으로 상품이 만들어져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약품이라든지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재단에서 이제 그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약물에 대한 지원서부터 네. 또 종자 그다음에 생산 단계 과거에 우리가 또 생산을 하다가 보면 내가 똑같은 약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시설에서도 만들었지만 또 전혀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을 치지도 않았는데 또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것은 이제 이미 토양에 오염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토양이라든지 심기 전에 이런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지 그런 것까지도 다 이 우수 재배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걸 HGAP라고 해서 한약재 우수 재배 관리법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이 올바른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종자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GNP, KGMP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식의 이 의약품 GMP를 그러니까 그 매니팩처링 프랙티스라고 그래서 실제 우수한 그 한약재 생산 과정을 GMP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군요, 우리나라는. 예, 그렇다고 볼 수, 보면 예, 그렇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던 걸 국가가 관심을 갖고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겠다. 예, 예. 이제는 지원 보급 육성하자라고 시작한 지 한 2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게 한의약이 한의사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한의학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과 융성하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그 전통의학 시장에서 저희들이 당당하게 예.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그 짧은 상식에 의하면 서양 의학은 기본이 좀 표준화. 네, 예. 그래서 어느 질병 그러면 어떤 처방 뭐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된다면 예, 한의학은 한의사 개개인마다 예, 나름의 비법 예, 예, 뭐 이렇게 떠올랐는데 예, 예. 물론 나름의 비법도 있겠지만 여기도 표준화하면 사실은 양의학하고 똑같이 전 세계 엄청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험을 통한 이런 의학 기술이라는 것이
장점이었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비법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용화하고 보편화하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표준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예로 네. 그 뭐 과거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약이 개똥쑥이라는 그 한약 제제에서 맞아요.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을 해서 노벨 의학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1700년 전에 쓰여진 그 가롱이라고 도교 의학자, 유명한 이 중국의 도교 의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가정 상비약으로 쓸 수 있도록 팔꿈치 옆에다 놓고서 항상 누가 아플 때마다 쓰라고 만들었던 그 진료 지침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주 비급방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또 그 책에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광견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그 광견병에 걸린 이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그 반드시 그 개를 잡아서 그 뇌를 갈아서 그 상처 부위에다가 바르면 발라라. 그 광견병이 치료된다 한다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1700년 전에는 이게 노벨상을 받는 방법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이건 뭐 정말 미신과 같은 터무니없는. 그렇죠. 그런 터무니없는 치료법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노벨상을 받고 이게 세계적인 학문으로 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와 네, 과학화, 네. 객관화를 통해서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신으로 취급받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제일 앞서 있군요. 예, 연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노벨상까지 탈 정도라고 예, 보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개방됨과 동시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중의학을 자기들의 기본적인 아주 중심 네. 산업으로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중국에서는 중국 의학을 발전시킨다 하는 내용이 중국 헌법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예. 또 그런 것에 관련된 R&D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에 힘입어서 예. 현재 전 세계 시장에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뒷받침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양의학적 접근하고 융합해야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꼭 현대에서는 그 양의학적인 접근이다, 뭐 한의학적인 접근이라는 것보다도 구분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이건 뭐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다? 이 객관화하고 보편화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과학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화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어느 누구나 또 국민 모두가 네. 혜택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보편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말씀하신 헌법에까지 명기된 중국의 중의학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찌감치부터 과학화의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있다. 예. 실질적으로는 한의학을 통해서 이제 뭐 세계화를 해야지 된다, 또 산업화를 해야지 된다고 말들도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또 일반인들은 뭐 한의학은 뭐 이 비과학적이다, 또 뭐 고리타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이건 뭐 의학이 아니고 현대적인 과학의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객관화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롭고 그렇게 또 돼야죠. 진료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것들이 이제 한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이 그 제도 개선에도 좀 앞장서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중에 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이런 한의학이 또 이런 한의학으로 관련된 산업이 국민과 아주 가깝게 또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정책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국 얘기 많이 했는데 북한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뭐 꼭 그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이걸 뭐 1등이다, 2등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현대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과 기술이 이제 결합이 돼야지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그 경제적인 이런 현실들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한의학을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본 경험으로 직접 가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예. 8차례 정도 북한을 방문해서 예. 또 거기에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의학과학원에 가서 많은 그 시설이라든지 예. 치료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예, 예. 거기에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학을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의 결과가 많은 거네요.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요. 방법으로. 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의료 분야라는 것이 다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치과에 가가지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이 없고 또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의학적인 침술 마취를 하는 경우가 없지 없죠. 않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그 약이라든지 이런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가 보니 또 이런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치료를 가지고 예. 치과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치과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예,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치과 치료가 했을 때 이런 이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 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야. 통증을 제어한다든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쪽은 우리보다 기술이 발전해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적인 그런 방법을 결합을 하면 남과 북의 한의학을 또 남쪽에서는 자본과 기술 예. 이런 것들 또 현대화된 이런 과학화된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 네. 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의학으로 발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약초나 이런 것들도 우리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이 약재 예전에 제가 평양의과대학을 가보니까 평양의과대학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제 평양의과대학 내에서 약초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약을 그 생산해서 그걸로 이제 치료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 우리가 했던 향약 집성방처럼 한국 전통의 한약재를 토종 약재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한국의 토종 약재를 대체해서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간 그런 한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모양이네요. 예, 예. 8번이나 갔다 오셨다는 예,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저희가 한의학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2001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그 당시는 이제 남북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과 그 당시는 제가 한의사협회 임원을 하고 있었던 당시인데 한의사협회와 북한의 이제 고려의학과학원이 협정을 맺으면서 그쪽에 진단 기기라든지 치료 기기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같이 학술 대회라고 해서 한 60년 만에 남북이 같이
합심해서 민족의학 학술 토론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2번 정도를 같이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예, 예. 진단 치료기기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전수하고 예, 예. 그쪽은 아까 쭉 설명해 주신 전통적 방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사용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예, 예. 2001년부터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뭐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에 따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년은 그럼 없었겠군요. 그렇죠. 암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2008년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성에서 고려의학 과학원 원장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예. 모든 그 남북 관련한 그 교류가 다 중단돼 왔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남북 간의 이 교류는. 뭐 지금 상태로 보면 그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남북 교류를 해야지 되겠다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산발적으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막 지원하고 또 이런 종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이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인 소득은 없고 일시적인 행사 위주로 남북 교류가 네, 많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과거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그래야죠. 남북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특히 이제 저희 한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존해서 한약 자원 공동 개발. 그렇죠.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을 보면 우리가 남북 교류에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 다양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체육이라든지 뭐 이런 뭐 무용이든 뭐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보다 한의학 분야가 가장 적임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단절이 돼 왔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정치도 달라지고 예. 사상도 다 달라지고 예. 또 환경이라든지 언어도 다 달라졌지만 사람의 몸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도 실제 이런 몸은 그대로 있고 예, 동질성을 유지하고 또 그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고려의학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의학을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북의 한의사들이 사실 다 똑같은 책 읽고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다 달라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약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져 있겠죠.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약간 변형은 돼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60년 만이든 70년 만이든 만나면 그런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차별 없이 그러니까 보통 다른 협력 사업이라는 것들은 예.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의학 분야는 그네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 우리도 배울 게 있는 서로 협조하면서 윈윈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을 버리지 그렇죠. 않으면서 그렇죠. 체면도 유지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예. 단연코 한의학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자면 예. 우리 이영세 원장께서도 한의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활동 폭이 일반 한의사와 상당히 다르시네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변해 있는데 예. 그 보통 제가 이제 80년도에 이제 경희대 한의대학을 입학을 해서 한의학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잠시 그 서울대학에서 이제 스포츠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것을 마치면서 이제 그 태릉 선수촌 그 당시 태릉 선수촌이죠. 거기에서 스포츠 과학연구소라는 데서 연구원으로 잠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뭐 한의과 대학 교수를 한다든지 또 개업 일을 한다든지 또 외국에 있는 그 의과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친다든지 또 세계적인 국제 동양의학 학회에서 사무총장을 한다든지 하는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그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마살이 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농으로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 섭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한의계의 한의학의 종합예술인이다 이렇게 농을 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러시아에서도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인연으로 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제가 이제 남북한의 한의학을 가지고 이게 계속 그 과거 10년 동안 계속 단절돼 있고 서로 갈등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자산인 한의학을 통해서 남북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3국에 나가서 세계화를 통해서 서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러시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준 열사의 그 루트죠. 네. 그러니까 과거 헤이그 밀사로 갔던 곳이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해서 네덜란드 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랬죠. 것처럼 그랬죠. 한의학의 실크 로드를 한번 개척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블라디보스톡에다가 한의학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예. 남과 북이 같이 합심하고 거기서 같이 교수도 나오고 예. 진료도 하고 예. 그러면서 남북 공동의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러시아에다가 그런 유라시아 의학센터라는 것을 2014년도에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북한 쪽 한의사도 왔습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와야지 되는데 근데 남북 교류가 끊어져 있던 시기니까. 그렇죠. 아.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는 교류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나오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가 보니까 네. 그냥 그 계획만 가지고 있고 실천은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 한의학 교류가 쌓이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의학은 뭐 이 우리의 민족 의학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북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학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끼리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로 결합을 해서 세계의 우수한 의학으로 증명을 해야지 된다 하는 네. 목표로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건 이제 직접 의료 그 교육, 연수, 치료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것이고 예. 현재 맡고 계신 일은 네. 한의학을 과학화 표준화해서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는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만든다. 그렇죠. 이걸 텐데 예. 제일 좀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회사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유럽 시장에서도 먹히는 뭐 이런 거 말이죠.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녹용 녹용, 예, 그렇습니다. 사슴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러시아 녹용이 좋다, 뭐 어디 녹용이 좋다 이제 해왔지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하고 과학화해서 균질화시켜서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뉴질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이 정제로도 만들고 예,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이제 풋볼 선수들이 뭐 도핑에 걸려가지고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이 먹었던 약이 그 녹용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야 이거 사슴뿔에 있는 게 얼마나 좋길래 이런 게 해외 토픽에 났다고 그걸 좀 구할 수 없느냐고 한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될 정도로 식품이든 또 의약품으로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뉴질랜드.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모든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녹용하면 뉴질랜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산업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녹용하면 뉴질랜드. 이거 정말 아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금방 생각나는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균질화시켜서 정제 형태로 인삼 제품, 녹용 제품 같은 걸 만들면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가격도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양이 많아지고 이걸 규격화하고 그러니까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편화되고 또 쉽게 추출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니까 다양하게 약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쉽게 네. 공급할 수가 있고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단일 약제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합 제제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감기에 쓰고 있는 뭐 처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쌍화탕이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간편화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고 가격이 이제 줄게 되면 다양한 약제들이 건강보험에 네. 참여를 해서 그렇죠. 손쉽게 언제든지 약을 먹고 또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또 이런 건강을 돌보는데 한의학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들 재단의 역할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예, 그러나 예. 믿고 먹을 수 있는 예, 예. 뭘 먹어도 똑같은 인삼, 똑같은 녹용 성분을 내가 그렇죠. 섭취한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한의원에 가서 아 여기 녹용 썰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믿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어느 한의원에서 하더라도 이제 균질화된 녹용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썰었다. 예전에는 뭐 가격이 뭐 엄청 비싸고 했을 때는 그리고 또 한의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조금씩 표준화됐습니까? 많이 개선이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네. 보다 더 개선을 해서 쉽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약을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그 손수 끓이고 또 그래서 이런 큰 사발에다가 약을 예, 넣어가지고 예. 먹었지만 밤새 이렇게 그 부채질하고 이런 거.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한약재 제재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아주 조그만 알약 정도 정제로. 크기로서 정제로도 만들고 또 연조 엑기스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빨아서 먹을 수 네, 있는 네. 간편한 약으로도 만드는 기술이 이미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갈 수 네, 있도록 네.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개정을 하면 충분히 누구든지 똑같은 약을 먹고 또 보험을 통해서 예. 값싸게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적 영역도 있으나 그것은 곧바로 일반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 그다음 궁금증이 그 아까 제가 이제 양약의 경우 신약 개발 뭐 근데 그건 주로 화학 영역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생화학 영역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을 개발하면 효과가 있으면 꼭 부작용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런 한의학 쪽은 아무래도 생약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예. 자연 상태로부터 얻어지는 걸로 출발하니까 그런 독성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 맞습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보통적인 약들은 이제 그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맞을 수 있는데요. 예. 또 한약은 또 약이기 때문에 또 독성을 포함하고 있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독성이 또 이제 약으로도 사용하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부자라는 약에는 부자.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약 그 성분 그렇죠. 사약으로도 쓰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하. 부자라는 약인데 그 약에는 이제 아코니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심근경색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즉시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이고. 위험한 약인데 그런 것들은 정확히 알면 그거에 대한 대처법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법제라고 해서 약을 가공을 하면서 예. 아코니틴이 아코닌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독성을 중화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렇죠. 좋은 성분으로 변화시키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객관화하고 과학화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약지능재단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전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의 그렇습니다. 교수들하고 예. 다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예. 연구 인력도 많습니까? 한약지능재단에? 예,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인력이 이제 한 80명 정도에서 이제 석박사 위주로 해서 이제 예. 연구를 하고 예. 또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한의학 관련한 공공기관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그렇죠. 이쪽과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지식을 교류하고 또 저희들이 못하고 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서로 과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
또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또 가동을 해서 또 중국이라든지 협업해야 되고. 홍콩이라든지 이런 외국 국가들과도 협업을 해서 이것을 이제 잘 조정해서 오거나이징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한약진흥재단이 만들어낸 1호 히트 상품 이런 게 나올까요? 저도 뭐 간절하게 이제 바라고 있는데 예. 저희 계획으로 보면 한 1, 2년 안에 뭐 아주 뭐 미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치료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약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한의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경쟁률은 여전합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잘 그 지원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그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또 다시 재입학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인재가 이게 유입되고 있으면 이제는 그들한테 과학적이고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함께 좀 시켜서 예. 그런 인재로 키워나가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의학하면 한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뭐 고루하다, 뭐 진부하다, 그러니까요. 또 뭐 4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허준 선생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IT로 결합을 하고 또 세계화된 새로운 그렇죠. 신세대 허준이 매년 1,000명씩 이제 배출이 돼서 한의학의 이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만 발전하면 전 세계 신약 시장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것만큼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고 해도 가공을 하지 않으면 깨워야-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가공을 하고 또 잘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보석으로 만들듯이 이 저희 한약 분야가 맞습니다. 뭐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다고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과학을 결합을 해서 잘 가공을 하면 새로운 뭐 노벨상을 받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버스터급의 한의 신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저 하루빨리 히트 상품들 저희들 앞에 좀 선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인데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앞서갔어야 하는데 앞서가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약진흥재단 좀 응원과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